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건빵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건빵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건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시들무에 또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또 긴장도 되시고 떨리시기도 할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제는 차박입니다. 차박이면 예. 차에서 잠을 자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차박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빵님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들려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좀 친한 삼촌이 얘기를 해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2010년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쯤 이야기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촌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 중반쯤 됐어요. 20대 중반쯤 되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삼촌을 그냥 이야기 편하게 역시 똘비라고 한번 네.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똘비에게는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은 또 간단하게 펄수와 영수라고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펄수와 영수, 똘비 이 3명은 중마고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자주 만나서 놀았고 20대 중반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사이를 유지하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잘 놀게 된 거는 확실히 잘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맞는 게 바로 좋아하는 게 여행과 술이었습니다. 여행과 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맨날 만나면 술 먹고 여행 가서도 술 먹고 술 먹으면 또 여행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요즘 그 MBT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이 정말 좀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여행 갈 때도 확실히 정말 잘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행 계획을 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몇 시에 만나자, 그냥 우리 언제 몇 시에 만나자, 버스 터미널로 모여라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그냥 대충 시간 보고 이때 괜찮겠다, 이 시간 괜찮겠다 해서 여행을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를 진짜 재밌게 여행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를. 그러던 중에 그 펄수랑 영수가 취업을 한 거예요. 펄수랑 영수랑 취업을 하니까 확실히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여행도 좀 줄어들고 술자리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똘비가 나도 나이가 20대 후반이 돼가는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좀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일자리를 조금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찾아보는데, 똘비가 대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게 본인이 진짜 그 과에 관심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진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성적 맞춰가지고 좀 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도 좀 잘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도 좀 낮고 이래서 그 자기가 전공한 거 관련해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취업이 접근성이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좀 알아보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데 이게 식당 아르바이트가 되게 많았고 그 고깃집 같은 경우가 일이 좀 고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알바 단가가 좀 셌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0원 정도 많았거나 많으면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 단가가 세서 똘비가 이거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고깃집 알바를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확실히 뭐 일도 되게 잘했대요. 손님들 와서 막 고기가 왜 이러니 뭐니 하면은 뭐 사장님 뭐 힘든 일 있었나요 하면서 되게 싹싹하게 뭐 일도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도 똘비 일하는 게 너무 뿌듯해가지고 너 매니저 해라 하면서 매니저도 시켜주고 이러면 이제 나름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똘비를 보고 되게 뿌듯해하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똘비 아버지입니다. 똘비 아버지가 저 녀석은 맨날 술 먹고 여행 가더니만 언제 사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고깃집 가서 식당 가서 나름 열심히 일도 하고 적응도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똘비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물을 준 게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똘비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그게 키로수가 좀 돼가지고 똘비 아버지가 차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타던 차를 똘비에게 주고 이걸 좀 타고 다녀라 이렇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이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에는 차가 없었다 보니까 사실 여행을 가려면 항상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터미널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안 맞았는데, 차가 있으면 확실히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동 범위가 좀 넓어지잖아요. 시간도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이래가지고 차 받고 그날 바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다 한 거죠. 야, 나 아버지가 차 선물로 줬다. 이거 우리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한번 모여가지고 여행 오랜만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만 친구들도 당연히 너무 좋다, 가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이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일하던 식당이 끝나면은 10시 식당을 마감을 하는데, 예. 마감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좀 빠르게 하면 11시쯤 끝나고, 좀 손님이 많았던 날에는 한 12시까지는 그래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똘비가 친구들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까지는 마감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일하는 식당 앞으로 와라 라고 이 철수하고 영수에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철수랑 영수도 좋다, 그때까지 맞춰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똘비도 그날 빠르게 입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토요일이 되고 10시 넘어서 손님들도 다행히 빨리빨리 식사를 다 하셔가지고 똘비도 진짜 빠르게 청소를 해서 11시 10분쯤에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사장님, 저희 청소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래, 열심히 했네 하고, 난 정산할 게 남았으니까 먼저 퇴근해라 해서 똘비도 퇴근을 하고 식당 밖에 나가니까, 식당 밖에는 친구들이 2명 저기 옆에 골목길에서 그냥 담배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랑 영수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여행 가자 하는데, 철수랑 영수도 너 차 어딨냐 해서 여기 내 차 있다 뭐 이러면서 차 보여주고, 그렇게 3명에서 차를 타고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앞으로 쭉 쏜 거예요.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한 30분 정도를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0분 정도 달리다가 이제 그제서야 친구 한 명이 얘기를 한 거죠. 야, 근데 우리 어디 갈지 슬슬 정해보자,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때 이제 시간이 11시 마감하고 거의 12시 다 돼갔으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다, 우리 어디 갈지 좀 정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앉아있던 영수가 갑자기 야, 여기 어떻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가 근처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때 이 똘비 차가 그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만한 다리 있잖아요. 밑에는 이 조금 작은 개울이 흐르는, 거기를 똘비 차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 3명 다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운치 있고 좋다 해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한 10분 전쯤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술하고 안주를 잔뜩 사온 거죠. 그래가지고 다리 귀퉁이에다가 대놓고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각자 자기 방석할 걸 하나씩 구해오고, 가운데 이렇게 돌 쌓아가지고 가운데다가 좀 나무도 놓고 이래가지고 모닥불도 하나 만들고 막 술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막 네. 그러면서 너네 회사 어떻냐, 여기 뭐 일하면서 이상한 일 없었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술을 생각보다 과음을 했대요. 평소 먹던 주량보다 좀 많이 먹어서 친구들도 하나 둘씩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 들어가지고 한 2시간쯤 잤나. 근데 똘비가 눈이 떠진 거죠. 그때 날씨가 한 초가을쯤이었다고 하는데, 처음엔 불도 있고 이러니까 따뜻했는데 불도 꺼지고 새벽이 다가오니까 많이 춥더래요. 많이 춥고 바닥 돌이고 이러니까 똘비가 눈을 뜨면서 너무 춥다 이러면서 옆에 철수랑 영수를 막 깨운 거죠. 야, 철수야 일어나봐, 영수야 일어나봐 하는데, 확실히 이 둘은 이제 술을 많이 먹었는지 일어나진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 혼자 걸어가지고 그 다리 위에 차를 대놨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 저 차에 가서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에 올라가서 이 녀석들 일어나지도 않고 나중에 다시 차에 오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눈까지 잠궈놓고 차에서 잠을 청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1시간 정도를 잤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그 차 문 유리 그 노크 두드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똑똑똑 하는 소리에 똘비가 눈을 뜬 거죠. 눈을 떠서 뭐지 하고 옆에 보는데, 되게 아담한 여성분이 자기를 이렇게 차 문에 대고 이렇게 쭉 보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똘비에게. 저 혹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똘비는 술하고 잠도 안 깬 상태로 뭐 거의 렘수면 상태로 막 대답을 하긴 했대요. 저 술 먹어서 그냥 자고 있어요 하면서, 나이가 혹시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저 20몇 살입니다 하고, 그러시구나, 왜 이런 데서 자고 계세요? 하니까 저 그냥 집 가지 못해가지고 자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계속 하니까 똘비도 술이 깨잖아요. 잠도 깨고. 그래서 이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대요. 이제 이 여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저기 죄송한데 지금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이상한 걸 느낀 거죠, 똘비도.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대요, 똘비가 그 여성한테. 지금 시간이 12시쯤부터 똘비가 술을 먹기 시작해서 한 2시간 먹고, 그리고 잠을 한 2시간 자고 차에 와서도 좀 자서 못해도 한 4시, 5시쯤은 됐을 건데 이 시간까지 뭐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쪽은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저 산책하고 있어요.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산책을 한다고 약간 이런 이상한 생각이 그때 돼서야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섭다. 똘비도 모르겠다. 무섭다라고 해서 그냥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차 시동을 걸었답니다. 그냥 윙윙윙 하고 차 시동을 건데 시동을 걸자마자 갑자기 그 여성이 차 문고리를 한 2-3번 정도 당기면서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게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안에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똘비도 이건 안 되겠다.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 시동을 걸면은 차 실내등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니까 이 여성분 모습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머리가 진짜 되게 산발인 머리를 해서 거의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머리가 산발이었고, 그리고 길이가 한 어깨 정도 오는 그런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키가 되게 아담한 여성분이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키가 아담한 게 아니고 키가 커서 허리를 숙이고 있던 거였어요. 키가 많이 커서 허리를 숙이고 눈으로 똘비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똘비가 이건 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하고 그냥 바로 엑셀 밟아 도망을 간 거죠, 그대로.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백미러 보니까 막 따라오거나 그러진 않았답니다. 정신없이 한 20-30분 정도를 쭉 그냥 앞으로 달렸대요. 쭉 밀리다가 그러니까 동이 튼 거죠. 동이 막 터가지고 새소리도 막 짹짹짹 들리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좀 안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똘비는 너무 무서워서 차에서 내릴 용기가 없었대요.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똘비가 차 안에서 그냥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막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사실 똘비가 지금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친구들은 아직 다리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그 경찰에 신고를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똘비는 왜냐면은 지금 똘비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그죠. 바로 음주운전이죠. 그죠. 네. 음주운전을 그 2시까지 술을 먹다가 사실 5시에 운전을 했으면 그거는 명백한 음주운전이죠. 그래서 상황이 그랬다 하더라도 똘비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으니까 경찰에 신고도 못한 상태겠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몸이 텄으니까 조금 겁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다시 그냥 다리 쪽으로 차 돌려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 옆에다가 이 차 세워놓고 어떡하지 하면서 친구들을 찾아왔는데 그 차 문으로는 이게 각도상 다리 밑에가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창문 내려가지고 고개만 이제 쭉 뻗어가지고 철수랑 영수가 자고 있나 이렇게 쭉 내려서 보는데 그때 갑자기 조수석하고 뒷다리 누군가가 차에 머리를 따다다다 땡기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딱 돌려서 보니까 친구들이에요. 철수랑 영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철수랑 영수도 차에 타고 그대로 그냥 집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를 갔는데 그 30분 동안 그냥 아무도 얘기를 못했대요. 셋 다 그냥 되게 겁에 질려 있어서 얘기 하나 하지 않아도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냥 쭉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30분 정도 가니까 해도 뜨고 근처에 일찍 장사하러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도 조금 사그라들고 이런 와중에 펄수가 우리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국밥 한 그릇 과장 조금 못해서 그 탈탈 끓는 국밥을 한 5분 만에 거의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담배 태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수가 먼저. 그 똘비한테 똘비야 그 여자가 아니 그 남자가 너한테 뭐래? 그러는 겁니다. 그 남자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점을 친구들 시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비 친구들은 똘비가 차에 가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 친구들도 일어난 거예요. 너무 추워서 일어났는데
펄수가 영수를 막 흔들어 깨운 거죠. 야, 영수야, 일어나봐 하면서, 야, 똘비 어디 갔냐 하면서, 아우, 너무 취한다. 너무 춥기도 춥고, 너무 등도 배긴다, 막 이러면서 일어난 거죠.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똘비 여기 차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차 쪽으로 이렇게 쭉 간 거죠. 쭉 가니까 저 앞에 똘비 차 앞에 누가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저 사람 뭐지? 하고 갑자기 펄수가 영수 손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 뭐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똘비한테 말을 걸고 있던 사람이 허리 이렇게 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뒷주머니에다가 그 낫을 꽂고 있었대요. 예. 그 철수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철수랑 영수가 똘비한테 갔을 때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대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그런 게 꽂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똘비야 제발 문 열지 마라. 제발 문 열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숨어가지고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제발 열지 마라 하는데 똘비가 차를 바로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을 할 때 그 여자가 그 자기 머리카락을 손으로 꾹 눌러 집으면서 갑자기 머리를 아래로 쑥 내리니까 가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발이 뚝 떨어지면서 가발 속에는 짧은 남성의 머리가 나오면서 아니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고 이러면서 남성의 목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펄수랑 영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그냥 계속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똘비 차가 가고 나서 앉아가지고 그 남자가 그 위에 있는 그거 가지고 땅을 좀 여러 번 내려치면서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니까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니까 이러면서 땅을 계속 몇 번 내리치다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펄수랑 영수는 그냥 계속 다리 밑에서 사실 친구들도 이제 움직일 용기도 안 나고 이러니까 그냥 다리 힘 풀린 채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니까 차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똘비 차가 다시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둘도 뛰어가지고 그냥 바로 똘비 차에 탑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똘비가 있는 그 동네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보통 이 남자들이 그 여자 목소리 내면 티가 나잖아요. 그럼요. 다 티가 나요. 사실 티가 나는데 그 똘비랑 펄수 영수가 얘기하기로는 진짜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목소리를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성분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저도 그때 당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되게 어렸었거든요. 저도 이제 중학생쯤 됐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일을 겪고 나서 똘비와 친구들은 이제 뭐 차박 아니면은 뭐 집중적으로 가서 술 먹기 이런 것들을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을 겪었으면 다시는 진짜로 뭐 야외에서 뭔가 술을 먹는다든지 뭐 진짜로 말 그대로 차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 다시 못 하겠네요. 뭐 그렇죠. 그 사건 이후로는 확실히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원래는 그냥 여행 가서도 방 없으면은 그냥 저 아파트 뭐 정자 같은 데서 자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사건 겪고 나서는 항상 무조건 방 잡아서 자고 방 없으면 여행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여행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양쪽 다 갈 수 없었던 상황. 그죠? 그렇죠. 네.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서로 보는 시점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친구들도 그냥 진짜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네네. 뭔가 심령이라든지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게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뭘까? 그게 왜 그런 행동을 굳이 했을까? 뭐가 목적이었을까? 이게 또 궁금하긴 하네요. 정확한 목적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얘기라서 예.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진짜 헤아려고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그렇지만, 네. 네,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여성 목소리 내고 가발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저도 처음 듣고 진짜 공포였거든요. 등에 이제 또 낫을 이렇게 숨기고 있거나. 네네. 오늘 건빵님께서 처음 참여를 해주시는데 상황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게 양쪽 시점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래도 한쪽 시점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시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건빵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또 있으시다면 준비해서 꼭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조금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외진 곳에서의 차박은 범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뭐 산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 관련돼서는 그 CCTV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도대체 목적이 정확히 뭐였을까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건빵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건빵님께서 들고 와주신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빵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건빵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우선은 그 영적인 존재가 좀 나오고요. 오, 예. 제가 원래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좋아했던 거지 그 존재에 대해서 듣지는 않았어요. 아, 그럼요. 근데 이야기만 좋지. 제가 예. 네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부터 아 진짜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믿게 된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십니다. 건빵이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서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술을 자주 마셨었는데 예. 제가 근데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술 먹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산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밥을 먹고 나면은 한 30분, 적어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무조건 좀 걷거나 산책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잠을 자는 그런 습관을 가졌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20살 때 좀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거의 한 10살 가까이 나지만 그냥 형님이라 불렀었는데 그 형님이 저를 보면서 야 진짜 너 나 보니까 나 20살 때랑 똑같다. 나도 그 20살 때 그렇게 산책 많이 했었는데 너 보니까 나갔다. 근데 너가 그 산책 다닐 때 웬만하면은 그 사람 좀 많이 다니고 그런 번화가로 다녀라. 어두운 길은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러세요 형님 물어보니까 이제 그 형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얘기해주면서 믿거나 말거나는 너 자유지만 나는 진짜로 이 얘기를 겪었으니까 너가 한번 듣고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가 시대적 배경은 한 2000년대 후반이고 이 얘기를 겪었던 당사자 형님은 똘비라고 지칭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똘비 형님이 막 20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그 똘비 형님이 사는 곳에서 대학교까지 거리가 꽤나 됐어요. 한 차를 타더라도 2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두 번째로는 식빵을 구하거나 두 가지인데 똘비 형님이 사실 먼 곳에다가 대학 원서를 접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취를 하고 싶어했던 이유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 형님 자체 원래 스타일이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자취하면서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놀고 싶었고 자취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학교를 일부러 먼 곳에다가 지원을 해서 부모님은 겨우겨우 설득을 한 끝에 자취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자취를 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맞춰서 이사를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님이 다음날에 신입생 OT가 있으니까 빨리 잠도 자고 해가지고 다음날 신입생 OT를 갔죠. 대학교 OT 분위기는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지는 않아요. 이게 다 처음 보는 사이다 보니까 조금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3, 4, 5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똘비 형님도 대충 보고 이쪽 친구들이 나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다 하는 곳에 가서 자리를 앉았죠. 앉으니까 다행히 친구 2명이 뭉쳐 있었는데 그 친구 2명이랑 친해졌어요. 그 친구 2명을 이름을 그냥 가명으로 원준이랑 도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이랑 도엽이란 친구 앞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건넸죠. 그래가지고 반갑다 얘기하면서 친구랑 얘기하는데 다행히도 둘 다 20살 동갑이더라고요. 똘비랑. 그래가지고 이 3명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OT 끝나고 그 똘비가 노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먼저. 네. 우리 오늘 이거 OT 끝나고 우리 셋이서 그냥 소주 한 잔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원준이랑 도엽이도 둘 다 이제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술 한 잔 같이 먹게 됐죠. 먹고 있으니까 원준이랑 친구가 한 10시가 좀 넘으니까 자기가 집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이제 똘비가 왜 벌써 집에 가냐 얘기를 하니까 이 원준이란 친구는 그 기숙사를 차리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똘비가 다니던 학교는 11시가 되면은 그 기숙사 앞에 문을 닫아요. 사감 선생님이 문을 닫아가지고 한 11시 되면은 원준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똘비가 자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똘비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자자. 나 자취한다 얘기를 하니까 원준이가 됐다. 그러면 그 집에서 자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준, 도엽, 그리고 똘비 이 세 명은 팸이 이제 결성이 된 거죠. 그리고 도엽이란 친구는 그 타지에서 온 친구가 아니고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친구예요, 도엽이는. 근데 이 도엽이도 그날 집에 안 들어가고 다 같이 똘비 집에서 가면서 이 하나의 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 다음에 입학식 때 보자 이러면서 그 자리는 이제 파하게 됐어요. OT가 보통 끝나면은 바로 입학식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우리 만나자 얘기하면서 그 자리는 이제 끝이 나게 됐죠. 그러고 이 세 명은 진짜 폭풍 같은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술자리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 세 명이 다 그 엘리트고 그 5개의 코스를 완수를 해야만 엘리트 그거를 밟을 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네. 그냥 1차로 저녁에 소주 한잔 먹고 2차로 호프집 가서 술 먹고 3차로 노래방 가고 4차로 국밥집 가서 소주 한잔하고 5차로 학교 지각까지 이런 식으로 진짜 재밌게 대학 생활을 보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학기 정도를 그 일주일에 많으면 한 5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죠. 그리고 적으면은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를 그런 식으로 술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똘비라는 친구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반년을 보내다 보니까 살이 한 10kg 가까이 불어버린 거예요, 이 형님이. 그래가지고 이 똘비 형님이 여름방학이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운동을 좀 하던지 아니면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똘비 형님이 처음에 그 헬스장을 먼저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막 헬스를 하는데 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 살을 빼는데 운동도 진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식단이잖아요. 근데 식단은 안 하고 여전히 술은 먹으면서 헬스만 열심히 하니까 이게 그 살이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똘비 형님이 이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통 같으면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겠지만 이 똘비는 굉장히 그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식단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운동을 늘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똘비 형님이 운동을 더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산책입니다. 그래서 똘비 형님이 헬스가 끝나면 항상 그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운동은 못 하겠고 그냥 산책을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똘비 형님이 그 원래 대학가 그 술집 근처는 본인이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 다른 데는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래서 네. 그냥 소용없이 걸은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막 여기도 걸어 다녀보고 저기도 걸어 다녀보고 그냥 본인이 막 지도를 보면서 걷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우회전 하자 좌회전 하자 하면서 막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막 걷다 보니까 그때 1시간 정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막 똘비가 걷다 보니까 진짜 그 대학교 자체는 사실 거기가 조금 번화가였어요. 그 도시 자체도 크고 큰 건물도 많고 그랬는데 나름 1시간 정도를 걸어오니까 그 나름 좀 낙후된 지역이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막 시골 마을처럼 논밭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좀 낡은 주택 건물들 그런 데가 있는 곳을 갔었대요. 근데 그 길이 똘비가 여기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곳은 진짜 내가 옛날에 살던 곳 같다. 이 똘비가 고향이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분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타지에서 느끼는 좀 낯익은 향기라고 해야 되나? 거리가 주는? 그런 걸 느꼈대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는 내가 사는 마을 같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길보다는 조금 큰 길이었는데 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가 양방향에서 오면은 무조건 한 대가 뒤로 빼줘야지만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좁은 길이었고 길이 자체는 한 100m 정도 됐었고 중간에 더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그 골목에는 집들이 몇 개 있었고 어쨌든 그런 길이었는데 똘비가 그 길을 막 걷고 있었죠. 그 길을 걸으면서 와 진짜 여기 내가 옛날에 사는 동네랑 진짜 비슷하다 이러면서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그 어떤 여성분 한 분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그냥 걸어오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막 걷고 있었죠. 막 걷고 있었는데 이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여성분이 좀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냥 걸어오네 했었는데 조금씩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이 계절 배경이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인데 이 여성분이 경량 패딩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 흰 색깔 좀 얇은 경량 패딩 아시죠? 그걸 입고 있고 바지는 흰 색깔 면바지였고 그리고 신발도 새하얀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여성분이 걸어오고 있는데 이게 걷는 모습도 조금 기괴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걸어오고 있었냐면은 이 형님이 저한테 표현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인형극 같은 거 할 때 위에다가 나무 판자 십자가 모양으로 달아가지고 그 둘을 인형 관절마다 매달아가지고 하는 그런 인형극 있잖아요. 그거를 조종하면은 그 인형이 되게 관절이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여성분 걸음걸이가 딱 그랬대요. 진짜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되게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막 이 여성분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똘비가 좀 기괴하니까 그때부터는 공포가 조금씩 느껴진 거죠. 저게 뭐지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별 탈 없이 그냥 서로 이렇게 슥 마주치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똘비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 여성분은 똘비가 걸어왔던 방향 쪽으로 쭉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똘비가 그 길 자체가 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주치면서 똘비가 느꼈던 그 냄새가 있어요. 그 여성분한테 이게 그 알코올 냄새 같기도 하고 그 술 냄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한 그런 냄새가 이 여성분한테 났대요. 근데 이제 똘비는 그냥 술 냄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분이 술에 취했구나. 술 먹어서 이런 식으로 걷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투벅투벅 걷고 있는데 이 거리가 조용하니까 이 똘비의 청각이 되게 곤두선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의 청각에서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가 지금부터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소리가 뭐냐면은 이 여성분은 똘비가 걸어왔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고 똘비는 이 여성분이 왔던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이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들으면 들을수록 발소리가 멀어지기는커녕 뭔가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왜 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순간 똘비가 그냥 뒤를 획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 똘비를 따보고 있는데 따라오는 모습도 되게 기괴했던 게 뭐냐면은 원래 같았으면 사람을 따라온다 그러면은 그 몸을 돌려가지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이 따라오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 분명 이 시선은 똘비가 걸어왔던 그 방향을 응시하고 있지만 몸이 그냥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걸음질만 치면서 똘비를 따라오고 있던 거예요, 이 여성분이. 그래가지고 이 몸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그런 인형극처럼 걸어왔다 그랬는데 근데 이 뒤돌아서 따라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상체는 또 삐그덕거리는데 하체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똘비가 진짜 이 모습은 너무 기괴하니까 무섭잖아요. 이때부터 이 똘비는 공포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왜 자꾸 날 따라오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분명 내가 왔던 방향으로 걷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똘비가 공포에 시달리면서 근데 뛰어서 도망을 가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빠른 걸음으로 그냥 이 자리를 뜨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똘비가. 그래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제 그 자리를 그냥 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다가 그 골목길의 끝까지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골목길을 꺾자마자 그냥 똘비가 그냥 권력을 다해서 그냥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도 한 번씩 힐끔힐끔 돌아보는데 그 여성분이 근데 따라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똘비가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와 저건 뭐지 이러면서 그냥 근처 편의점 들려가지고 그 물 500짜리 있잖아요. 500ml짜리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원샷 때려버리고 진짜 이 숨 가쁘게 그냥 집으로 갔대요. 더 이상 걷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집에 가자 해서 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솔직히 그날 똘비가 헬스도 하고 본인이 보기에 좀 무서운 여성분도 만났고 그리고 도망까지 쳤으니까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똘비 상태가. 그래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로 똘비가 집에 있었는데 이 똘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원준이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기숙사를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동네에서 술을 다른 친구랑 한 잔 먹는다고 했었대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 기숙사 마감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한 12시 다 돼 가는데 그러면은 100%이 원준이란 친구는 우리 집으로 온다 이 생각을 했대요. 이 시점에서는 이 똘비의 자취방은 똘비만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 똘비 집에 비밀번호를 아는 친구도 많았고 그 대학 시절에 자취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취를 하면은 그 집은 본인 집이 아니에요 사실. 예. 다른 친구들 모두의 약간 공동 소유 주택 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어쩔 수 없지. 그래가지고 이 원준이라는 친구가 100% 이 시간이면은 술 먹고 우리 집을 찾아온다 이런 생각에 도달했는데 똘비 상태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똘비가 아 지금 나는 이 상태에서 잠을 자야겠고 이 원준이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은 나는 무조건 잠 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똘비가 자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그 도어락 말고 보통 이 자취방 같은 데 보면은 문 손잡이에 보면은 돌리는 잠금 장치가 그 하나 더 있는 집들이 있어요. 네. 네네 그 똘비 집이 딱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똘비가 그 문 손잡이에 있는 잠금 장치까지 딱 걸어 잠그고 이 원준이란 친구가 오늘은 진짜 내가 피곤해서 못 들어오게 해놓은 상태로 잠을 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 상태로 한참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막 쿨쿨 잠을 자는데 그때도 막 고요하니까 그 똘비의 청각이 엄청 곤두선 거예요. 곤두선 상태인데 또 멀리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은 저벅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 그냥 눈 감고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소리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드르륵 저벅 드르륵 저벅 그러면서 똘비가 이 소리가 커지니까 무슨 소리인지 슬슬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똘비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똘비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뭔지 설명을 해줬었는데 드르륵 하는 소리는 창문 여는 소리예요. 창문을 드르륵 열다가 창문 끝에 부딪히면 탁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고 처음에 버벅 하던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면은 아까 전에 만났던 그 기괴하게 몸을 꼬는 그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분이 걸을 때 그 신발 끄는 소리가 딱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와 이거 딱 그 소리다 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드르륵 딱 저벅 드르륵 딱 저벅 하면서 점점 커지더니만 이게 직감적으로 똘비의 바로 옆집까지 그 소리가 왔다는 걸 지금 느낀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본인 집 앞에까지 왔어요 그 소리가. 그러면서 저벅 하고 드르르르륵 하면서 똘비 집이 1층이었습니다 참고로. 드르르르륵 하면서 똘비 그 침대 옆에 바로 창문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드르르르륵 하면서 그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웬 손이 하나가 쭉 나와서 그 똘비의 이마 쪽에다가 손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너무 무서워 두 눈을 그냥 질끔 감아버린 거죠. 질끔 감아버렸는데 그 손의 등폭이 진짜 엄청 차가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촉을 느끼면서 똘비가 두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팡팡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뜨는데 그때는 눈을 딱 뜨니까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집에는 아무런 뭐 창문이 열리거나 이런 흔적은 없는 거예요. 똘비가 사실 악몽을 꾼 거죠.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내가 악몽을 꿨구나 이런 생각을 똘비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팡팡 소리는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지금 실제예요. 누군가가 똘비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똘비가 이건 뭐지 하고 또 문 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똘비야 김똘비 문 열어 이러는데 그 소리 원준이었던 거예요. 그 원준이란 친구가 온 거죠. 그 똘비가 문을 잠갔으니까 이 친구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무리 쳐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깨서 똘비가 문을 열어주니까 문 앞에는 원준이란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준이란 친구가 야, 너 이 문 왜 잠그냐? 내가 진짜 들어오는 게 좀 싫었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똘비 상태에서는 원준이라는 친구는 사실 구세주예요. 이거 엄청 무서운 상태였는데 이 원준이라는 친구가 지금 와준 게 너무 고마운 상태예요. 그래서 똘비가 처음에는 이 친구가 오는 게 싫었지만 지금은 구세주기 때문에 똘비가 와 진짜 아니다 하면서 들어와라 이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준이가 야 너가 지금 나 이렇게 문 잠근 거 나 지금 좀 실망스러우니까 나 그냥 기숙사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 찜질방 가서 잘게 이러니까 똘비가 아니라고 들어오라고. 네. 원준이도 들어와서 같이 잠을 자게 된 거죠. 그때 똘비가 원준이한테 막 본인이 겪었던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원준이 들어와서 자게 하면서 본인은 이제 조금 무서운 게 없어지고 근데 다시 잠은 잘 수 없겠대요.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날이 끝이 나고 그 이후로 똘비가 그냥 막 악몽을 꾸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의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2학기 시즌이 시작되면서 2학기에도 열심히 똘비, 원준, 도엽 3명은 술을 막 퍼먹으면서 또 2학기도 역시 폭풍같이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적 배경이 조금 바뀝니다. 이때는 겨울방학이에요. 반년이 지나고 나서 겨울방학까지 왔어요. 그리고 똘비는 그 사건 자체를 그냥 거의 잊었죠, 이제.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똘비도 자연스럽게 그 사건이 무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서 똘비도 다시 한번 헬스장도 끊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했던 운동은 당연히 산책이었고. 근데 이 사람 본능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똘비가 처음에 그 골목길을 갔을 때 본인이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쭉 가다가 좌회전 한번 해볼까 우회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겨울방학이 됐을 때도 똘비가 사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걸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좌회전 한번 할까 우회전 한번 할까 직진 한번 할까 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그 골목길을 한 번 더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똘비가 겨울방학 때. 근데 그 골목길에 갈 때까지 또 똘비는 사실 그 여름방학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는 못했대요. 왜냐면 좀 반년이면 그래도 꽤나 오랜 시간이기도 했고 그냥 똘비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열심히 걷고 있었는데 중간쯤 오다 보니까 똘비가 그때 돼서야 그 길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와, 내가 여기서 옛날에 뒤로 걸어오는 이상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꿈을 꾼 적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똘비가 그때 돼서 느끼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이제 똘비가 그때 당시에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리고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있는데 원준이라는 친구가 그때 똘비 집을 왔었잖아요. 그때 원준이라는 친구가 똘비한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야 똘비야 너 집에서 혼자 술 먹을 거면은 내가 그 술 먹을 때 우리 술자리에 오지 그랬냐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똘비가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똘비는 그날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똘비가 원준이한테 야 나 술 안 먹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원준이라는 친구가 똘비한테 야 네 집 문 열자마자 술 냄새 엄청 많이 났어. 아닌가? 소독약 냄새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소독약 냄새는 그 아까 지나가던 여성분한테 맡았던 냄새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똘비가 그 골목길 한 중간쯤 가서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와 잠깐만 이 길은 거긴 것 같다. 이 길은 내가 저번에 그런 무서운 일을 겪었던 그 길인 것 같다라고 이제서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똘비가 와 이거는 아니다. 나는 이 길을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똘비가 사정없이 앞만 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앞만 본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딱 앞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옆에도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설명했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은
그 길이 쭉 나 있고 중간쯤에 가면은 좁은 골목길로 통과하는 길이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딱 그 길을 지나고 있는데 똘비의 그 시선에서 그 골목길 쪽에서 그 흰 색깔 경량 패딩을 입은 여성이 한 번 더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와, 이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내가 빨리 다리를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똘비가 처음 여름방학 때 그 여성분을 만났을 때는 그 여성분이 똘비의 걸음걸이에 맞게 따라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근데 똘비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였냐면은 그때와는 다르게 똘비가 한 걸음 걸을 때 그 여성분은 두 걸음을 걷는 정도로 빠르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빠른 걸음으로 샥샥샥 걸어가고 있는데 똘비가 한 걸음 샥 걸으면 거기는 샥샥, 똘비가 다시 한 걸음 걸으면 거기는 샥샥 하면서 한 걸음 걸을 때 두 걸음을 걸어오는 것처럼 치다 빠르게 따라왔대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리가 거의 똘비의 뒤통수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번에는 고개만 돌린 게 아니라 그냥 온몸 자체를 뒤돌면서 딱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 여성분이 본인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 딱 뒤 돌아보고 있는 모습, 그 얼굴로 뒤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뒤로 걸어가지고 본인을 따라오고 있더래요. 그리고 딱 멈춰서 보는데 본인 한 2m? 진짜 딱 자기 키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에 그 여성이 섰대요. 똘비가 몸을 뒤돌아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리에 힘만 풀린 상태로 그냥 그 여성을 쭉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쭉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여성분이 뭔가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작게 들렸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은 자, 약간 이런 되게 해석하기 힘든 소리였대요. 왜냐면은 그 여성분의 지금 입은 똘비가 걸어왔던 방향을 보고 있어요. 네. 똘비는 지금 그 여성의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똘비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여성분이 자기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데 약간 이런 소리였어요. 그 똘비가 머릿속에 그 소리가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은 열어놓고 자였어요. 문 열어놓고 자. 그 소리가 똘비의 머릿속에 딱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자? 무슨 말이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 똘비가 문을 잠그고 잤잖아요. 그러고 나서 꿈속에서 그 여성분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성분이 속닥였던 말이 똘비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문 열어놓고 자.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 소리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까 와, 내가 꿈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바로 그냥 뒤돌아서 그 골목길을 전력 질주로 뛰어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이 집까지 거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 정도면은 꽤나 되는 거리잖아요. 네, 그 걸어갔던 곳이 본인 집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 길을 그냥 전력 질주를 하다가 숨 차면 걷다가 다시 숨이 좀 돌아오면은 다시 전력 질주를 해서 집까지 그냥 도망가듯이 도망을 갔대요, 똘비가.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일단 똘비가 제일 먼저 전화한 곳이 그 원준이란 친구예요. 그 원준이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원준아, 지금 나랑 우리 술 한잔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준이한테 이 똘비가 본인이 여름에 만났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원준이한테 털어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똘비가 원준아, 너가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내가 문을 잠궈놨던 이유는 이거였고 그때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는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똘비가 원준이한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원준이가 뭐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 원준이도 사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대요. 근데 예. 똘비가 워낙 되게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원준이도 믿었대요. 근데 집은 못 들어가겠대요, 똘비가. 왜냐면은 그 여성분이 일단은 그 꿈에 나온 게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못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그냥 둘이 술 한잔 먹고 찜질방에서 자다 해서 둘이 찜질방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이 찜질방에서 이제 뭐 이상한 꿈을 꾸거나 그런 건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찜질방에서 둘이 잠을 청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준이가 똘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똘비야, 근데 우리는 사실 차비에서 와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잖아. 우리 친구 중에 그 도엽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 지역에서 나온 친구예요. 우리 도엽이 불러가지고 도엽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여성에 대한 정체는 뭔지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똘비도 와 그래 도엽이가 있었지, 우리 도엽이한테 물어보자 해서 다음날 도엽이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도엽이한테 야 도엽아 잠깐 나와줄 수 있냐 하니까 도엽이도 흔쾌히 나와줬대요, 그 자리를. 그래서 도엽이, 똘비, 원준 3명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똘비가 다시 도엽이한테 본인이 여름방학 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엽이가 아 나도 근데 잘 모르겠다, 너가 여기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갔으면은 그래도 꽤나 거리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고 도엽이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지금 한번 그 길에 다시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아지기도 하고 해도 쨍쨍해서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옆에 이 친구가 2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가 오 좋다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지역이 똘비 집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똘비가 사실 처음 거기를 갈 때 그렇게 막 인식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이 그 길을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진짜 많이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를 걸어서 겨우 그 길을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똘비가 야 여기다, 이 길이다, 내가 여기서 그 뒤로 걷는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똘비, 도엽, 원준 3명에서 그냥 막 탐색을 한 거예요. 네. 탐색을 하다 보니까 그 길 중간쯤에 옆으로 나가는 작은 골목이 하나 더 있다 했잖아요. 거기를 탐색할 때쯤에 그 도엽이라는 친구가 야 흰 패딩 저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으로 막 저기 하늘 쪽을 이렇게 쭉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엽이가 턱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딱 보니까 그 골목길 쪽에도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옥상에 그 흰 패딩이랑 흰 밥이랑 그리고 뭐 다른 옷가지들이 널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빨래하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옥상 같은 데 막 널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자세히 보니까 아 그 패딩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보면서 그 원준이라는 친구는 야 너 저거 보고 막 그런 거냐, 저거 보고 사람이라 그런 거냐 막 이러면서 막 깔깔깔깔 웃는데 똘비는 아니라고, 저거는 내가 이렇게 고개를 터들어야만 보이는 그런 위치인데 내가 어떻게 저걸 보고 사람이라 생각을 했겠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근데 막 원준이는 와 너 진짜 약하다, 뭐 저거 보고 사람이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아 진짜 아니라고, 난 진짜 사람을 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엽이라는 친구가 그 와중에 갑자기 야 그러면은 저 집에 가다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엽이가 그냥 그 집, 그 널려있는 집 대문에다 초인종 그냥 딱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띵동 띵동 하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웬 한 70대는 돼 보이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나와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엽이가 얘기를 했대요.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혹시 저기 옥상에 있는 저 흰색 패딩이랑 저거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집에 이 옷의 주인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기 할머니가 갑자기 그 표정이 되게 애매했대요. 어떤 표정이었냐면은 약간 되게 반가워하는 표정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놀라는 표정도 있었고 애매했대요, 표정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또 와서 얘기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3명은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들어갔대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니까 집도 되게 옛날에 오래된 그런 건물이었고 바닥도 그 초등학교 옛날에 기름 발라가지고 기름 청소하던 그런 초등학교 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바닥이었대요. 진짜 오래된 건물이었고 들어가서 이제 그 할머니가 여기 가운데 식탁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앉아 있으면은 그 할머니가 그 학생들 조금 앉아 있고 내가 마실 것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 그냥 3명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집에 들어간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할머니는 주방에 들어가서 막 마실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엽이가 그 집을 막 둘러보더니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와 여기 진짜 집의 인테리어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랑 원준이가 도대체 뭐가 특이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여기 봐, 저기 찻잔 같은 거 봐봐 라고 하니까
그 옛날에 집 보면은 새 모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못난이 인형 이런 것들을 장식품으로 좀 놔두잖아요. 근데 그게 죄다 벽을 보고 있더래요. 그 인형들이 다 벽을 보게 전시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 집 인테리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그 할머님이 마실 거를 가지고 오신 거죠. 가지고 와가지고 한 잔씩 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딸을 본 게 누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을 본 거? 예. 네네 그런 식으로 할머니가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면서 똘비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때까지. 네. 그 얘기를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에서 우선은 이 할머니가 딸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할머니지만 그때는 그냥 엄마였죠. 이 딸의. 이 어머니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직업이 간호사셨대요.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사실 조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독거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그런 마을이었대요. 근데 이 독거노인 분들이 사실 혼자 계시다 보면은 그 개인 건강 챙기고 혼자 병원 가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간호사였는데 사명감이 되게 깊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방문 진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은 그때 당시에는 폐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방문 진료를 되게 많이 나갔대요. 네. 근데 방문 진료를 갔다가 오는 날에 이 간호사분이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안타깝게 세상과의 이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진짜 크게 나서 어떤 식으로 크게 났냐고 하면은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다리 관절 부분이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진짜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안타깝게 이제 세상과 이별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한참 지나고 그 할머니가 똘비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똘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우리 딸을 본 사람이 누군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전에도 이 따님을 봤다라고 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그분이 본 그 뒤로 걸어오는 그 따님분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얘기하기에는 예. 그냥 우리 딸이 되게 사명감이 깊어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거는 방문 진료를 나갔던 게 아닌가라고 하고 똘비한테 보였던 거는 그냥 그 할머니가 예측하시기에는 우리 딸이 보기에 우리 똘비 학생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였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짝 웃으셨대요. 왜냐면 그 간호사분이 되게 사명감이 깊어가지고 조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서 진료도 봐주고 좀 도와주고 그 정도로 사명감이 깊었대요. 똘비가 그때 운동을 하던 게 사실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 맞잖아요. 살도 찌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똘비하고 그 3명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는 사실 좀 무서운 감정은 조금 가시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할머니한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를 어차피 오늘 우리 딸아이한테 갈 생각이었고 내가 가서 우리 똘비 학생 아픈 데 없으니까 또 뭐 꿈이라든지 이런데 좀 나타나지 말라고 이 학생은 아픈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 돌아가 볼게요 하고 방을 나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도엽이가 그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할머니 근데 혹시 저 차창에 있는 저 피규어나 이런 것들은 왜 다 죄다 벽을 보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에 처음에 찾아왔던 똘비 말고 다른 사람도 한 명 봤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이제 그 여성분이 뒤로 걸어왔대요. 그리고 예측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사고가 크게 나서 다리 관절이 거의 뒤로 돌아가다시피 했으니까 뒤로 걸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처음에 찾아왔던 분이 그 할머니한테 얘기하시기에 뒤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할머니는 딸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에 뒤로 걸어왔다니까 왜 뒤로 걸어왔을까 하면서 그 딸아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냥 피규어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뒤로 뒤집었대요. 네. 별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뒤집었대요. 그냥 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엽이가 질문을 하나 더 한 거예요. 혹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귀신인데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하신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대요. 뭐였냐면은 나한테는 귀신이 아니고 그냥 딸이다. 나는 귀신이어도 좋고 뭐여도 좋으니까 그냥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 맞죠. 그러니까 네. 이제 되게 그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할머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도엽이란 친구가 아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 드린 것 같네요 하니까 그 할머니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하면서 들어가 봐요 하고 그리고 똘비 학생은 내가 오늘 우리 딸한테 가서 이 학생 건강하니까 안 찾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할게요 하면서 세 명은 그냥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끝이 나고 그 이후로 똘비가 막 다시 한번 악몽을 꾼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대요. 네.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그 얘기를 겪고 나서 그 똘비는 제가 아는 형님이죠. 그 형님이 그래도 본인 입장에선 좀 무서웠다. 그러니까 너도 산책할 때 조금 웬만하면 번화가로 다녀라. 사람 없는 길로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입니다. 뭐 아, 뒤에 네. 다른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좀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 말씀